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송영가 정영기입니다. 또 한 해가 갑니다. 12월 31일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면 한 해가 남았지만은 온전히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개 한 해의 길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해가 길었고 어떤 사람은 한 해가 짧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오늘 돌을 맞이하는 아이에게는 올해가 그 평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58년 개띠입니다. 내일이면 65세입니다. 집 나이로. 그러니까 64분의 1이 지나가는 겁니다. 제 두 아들에게는요. 약 30분의 1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맞이 아이에게는 평생이, 그리고 30대에게는 30분의 1이, 60대인 저에게는 60분의 1. 그러니 한 해가 다릅니다. 속도가. 저에게는 60km로 달리고 두 아들에게는 30km로 달립니다. 아내에게는 50km.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는 80대거든요. 80km로 80분의 1도 안 되게 올해가 지나갔습니다. 또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또 한 해가 다릅니다. 저도 자영업을 공무원도 해봤고 자영업도 해봤지만 자영업을 오래 한 셈입니다.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15년 동안 학원을 하면서 이 외풍이라는 것이 얼마나 센가를 압니다. 그런데 코로나19 2년이나 이 사이에서 버텼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 생활 밀착형, 대면형 자영업자들이 정말 기나긴 올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해봐서 아는 게 아니라 저도 유사한 업종에 있었지만, 그리고 제 동생들도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오남일의 장남으로서 인생성형가로서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월급 노동자, 월급 근로자보다 자영업자들이 누구보다도 기나긴 올해를 보냈을 겁니다. 가는 해는 짧고, 지는 해, 가는 해는 짧고, 그리고 누가 바라보지 않죠. 뜨는 해, 오는 해 길죠. 왜? 아직 온전히 남았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돌아보면 아쉬움을 많이 갖습니다. 저도 올 한해 그렇습니다. 올해 소의 해죠. 소. 신축년. 자, 소. 내년에는 인, 호랑이네요. 자, 소가 사실은 유익하고 호랑이는 있지도 않죠. 이제 사라졌잖아요.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라고 하지만 멧돼지한테도 졌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산에 가보면 백수의 왕은 멧돼지입니다. 그리고 멧돼지를 떨게 했던 호랑이는 사라졌습니다. 동물원에나 가야 있습니다. 그만큼 멧돼지는 생존력으로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생존력으로 백수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의 해, 정말 알찐 소죠. 이거는 농부에게든, 또는 요즘은 이 소가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저희 아버님이 70대에 돌아가실 때까지, 70대면서 그때까지 계속 농사를 짓고, 어찌 보면 소를 자식들보다도 더 중시한달까? 자식만큼 식구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일해줘, 두엄, 거름 생산해줘. 그리고 한 해 송아지 한 마리 나면은 지금도 몇백만 원이지만 그전에는 이 우골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학을 소 뼈로 쌓은 탑이다 해가지고 그만큼 소는 쓸모가 많았죠. 올해 그렇게 쓸모 많은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정말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깜냥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성과는, 열매는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한 해 가는 것이 아쉽고 굉장히
우울해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비교해서 성과를 거둔 사람과 조금 열등한 마음이 드는 거, 그걸 떨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의 해는 이제 가고 호랑이의 해가 옵니다. 호랑이는 백수의 제왕에서 물러났다고 하지만 12지간으로서는 또 호랑이 실제 보이는 것, 용이라든가 이런 거 빼놓고 그 보이는 것 중에서는 또 호랑이를 좋아하고, 또 호랑이도 뭐 남자는 어떤 애, 여자는 어떤 애 가지고 호랑이띠, 범띠, 가시네 가지고 옛날 유행가에도 나오듯이 이 12지간의 그 뭐랄까 성격을 사람이 타고난다는 어떤 그런 그 무속적인 운명적인 그런 게 있는데, 저 오팔린 개띠, 개도 얼마나 천덕꾸러기 개도 있고 뭐 식용개도 있고 애완견개도 있고, 요즘 무슨 뭐 개를 그렇게 따지는 게 또 뭐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는 사실은 좋은데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했지만, 개는 또 뭐 개 같은 놈 하면은 비 쏘거듯이 또 여자들한테나 남자들한테 이 개라는 건 전부 다 욕으로도 쓰이잖아요. 요즘이서 뭐 이 개가 정말 인간의 반려동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떤 띠도 다 의미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의 해를 보내면서 정말 소처럼 우보천리, 소 느리긴 하지만 천천히 걸어서 천리를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소망 올해 뭐였느냐? 책 2권 쓰기였습니다. 근데 산 사람에 대해서 쓰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출판에 문제가 있었고, 물론 연고의 그 원고에 품질에 또 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아무튼 2권을 쓰려고 했는데 못 썼습니다. 올해 소망을 이루지 못한 셈이죠. 그리고 보다시피 제 유튜브 구독자, 제 소망은 올해 오늘까지 1000명을 달성했는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 2분의 1도 달성 못했습니다. 욕심이 과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제 역량을 너무 과대평가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현실을 모르고 이 유튜버 세계에서 지금 2년 반 정도나 하면서 현실을 모르고 너무 목표를 높게 잡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반이나 육박했잖아요. 책 2권 온전히 못 쓴 거에 비하면 이 유튜브 구독자는 아무튼 줄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뭐 그러면 됐죠. 제가 현실을 모르고 자신을 몰랐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저를 채찍질하고 저를 나무라면 나무랄수록 더 기가 꺾이잖아요. 그럴 거 없죠. 용기를 주어서 그래, 내년 잘할 수 있어. 내년은 자 백수의 제왕이 없으니까 내가 호랑이가 될지 어떻게 아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역부족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역량을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간절히 원하는 이렇게 그 저서 편액이라든가 구독자 모으기, 여기에서는 달성 못했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또 다가온 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행히 그걸 어느 정도 극복도 했습니다. 첫째는 저입니다. 제가 노래 아팠습니다. 64살을 먹도록 만 63세를 먹도록, 제 기억에 아마 부모님도 그럴 겁니다. 제가 입원한 적이 없거든요. 이 건강을 누가 자랑합니까? 이제 저도 여기저기 사실은 여기저기 뻐걱뻐걱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까지 그런 대로 그럭저럭 건강하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2박 3일 입원할 정도로 살짝 아팠습니다. 그게 한두 달 그렇게 금방 되지 않더라고요. 회복이 옛날 같지 않아서 거울을 보면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몸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상당히 아팠는데 뭐 이제 서서히 하루하루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뭐 11월 달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저도 저지만 또 이제 30밖에 안 된 제 큰아들은 저보다 더 아팠습니다. 크게 아파가지고 한 일주 입원했는데 역시 회복하고 다행히 일찍이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큰 불행은 뭐 면했는데 이제 더 관리를 해야죠. 아무튼 이렇게 가족에서 네 식구 중에 둘이나 크게 아팠습니다. 저 뭐 상당히 아팠고 한 사람 크게 아니 그 아들 크게 아팠고 그다음에 한 사람은 뭐 교직에 있었는데 33년 했나요? 34년 했나요? 지금 뭐 정년을 한 4년 반 남겼는데 올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해 가지고 제 간병하고 또 아들 간병하고 전주에서 그다음에 서울에서 아들 그다음에 또 이제 아들 이렇게 여기 내려와서 이제 내년 1월부터 뭐 또 한 달 안팎 이렇게 요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뭐 적당히 가기도 그렇고 그냥 집에서 서울 그 자취집은 뭐 투룸이라 아무래도 좁으니까 여기 와서 좀 산책을 하더라도 여기 아파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서울보다는 조금 따뜻하니까 전주가 남쪽이죠. 따뜻한 남쪽 나라잖아요. 그렇게 이제 할 예정인데 잘 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행히 아내가 정말 어떻게 맞춤형이듯이 뭐 일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하는데 불편도 하고 한시라도 좀 뭐랄까 팔팔할 때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것도 하겠다 해가지고 명예퇴직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명예퇴직 그 기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첫 해부터 뭐 차질이 났죠.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지 말라고 안 오는 게 아니죠. 불행이. 그렇듯이 한 해 한 해에 우리는 돌아보면 좋았던 일보다도 안 좋은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올해를 보면 사실은 뭐 한두 달 좀 아파서 고생했지 10달 안팎은 그런 고생을 안 했죠. 그런데도 이 불행이라는 것이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날을 잡아먹기에는 5배, 10배 그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집안에 4식구밖에 안 되는데 둘이나 아파가지고 몇 달 이렇게 고생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들 나가지고도 뭐 한 30여 년 동안. 근데 올해 이렇게 보내서 화불단행이라 그런 말이죠. 화는 홀몸으로 오지 않는다. 단행. 혼자 오지 않는다. 그런 말하죠. 즉 화가 일어났다 하면은 화를 입으면 막 겹치기로 온다.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다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화는 쌍으로 온다. 트리오로 온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 자체가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불행에 휩싸이면 화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화처럼 변질되는 측면이 있고 화가 화를 부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와 복은 화복은 기륭화복 그렇게 이야기하죠. 화복은 부침이 있는 거죠.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니까 올 한 해 이 섣달 금음날 저 멀리 화를 보내버리고 그리고 내일 정월 초하루에는 복을 불러들이는 우리가 무속에서 하는 거라든가 세시풍섭에서 하는 게 거의 다 그런 겁니다. 벽사진경 그렇게 해줘요. 나쁜 것은 물리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인다. 벽 물리칠 벽 그러죠. 벽사. 나쁜 것은 받아들이고 좋은 것은 오도록 한다. 경사스러운 것은 오도록 한다. 이게 벽사진경이 무속에서 우리 그 기복신앙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그건 인간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나쁜 건 물리치고 좋은 건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화는 안 받고 복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그래서 베개에도 기와 지붕에도 그리고 뭐 그 필기도구에도 방석에도 그릇에도 뭐가 있습니까? 화복강령이잖아요. 그 화합하고 복받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안녕하고 그 좋은 말은 다 써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바란다고 다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인간이 물리친다고 다 화가 물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 세계에 이 몇 달 가는 것이 몇십 년의 이 복보다도 더 길게 느껴지는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올 한 해가 가듯이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만일 불행 중에 있다면은 이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좋았던 일을 생각하면서 극복하면 더 성숙된 인간이 되고 인생 성형을 더 멋지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뜻을 이루고 복을 많이 받기 바랍니다. 인생 성형과 정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